역사 임용고시 초보자들을 위한 Q&A 영상. 안녕하세요, 연스타입니다. 오늘은 역사 임용고시를 처음 준비하는 선생님들을 위한 Q&A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임용고시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부터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이 임용고시를 치기 전에 여러분들께서 준비를 해 주셔야 되는 것이 한국사 능력시험 자격증입니다. 한국사 능력시험 자격증을 3급 이상 취득을 하셔야 되고요. 이것은 5년 동안 유효합니다. 올해 치러지는 2020년 임용고시 시험의 경우 2014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인증서까지 유효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한국사 능력시험 3급 이상의 자격이 없으면 임용고시를 치를 수 있는 자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역사가 아닌 타 교과목의 선생님들께서도 이 한국사 능력시험 3급 자격증을 따 놓으셔야 되고요. 학교를 다니는 중에 꼭 취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1차 시험은 매년 11월 중순쯤에 치루어지게 되고요. 2019년에는 11월 24일, 2018년에는 11월 24일에 이렇게 이루어졌었습니다. 2차 시험은 매년 1월 중순에 이루어지게 되고요. 2019년은 1월 22일, 23일에 이루어졌고 2018년도 1월 22일, 23일에 이루어졌습니다. 2차 시험은 이렇게 치고 합격자 발표는 2월 첫째 주에 나게 되고요. 작년의 경우 경기도는 먼저 일주일 먼저 발표를 했고 나머지 시도교육청들은 동일하게 2월 8일에 발표를 했습니다. 1차 시험은 전공과 교육학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교육학은 9시에서 10시까지 1시간 동안 교육학을 1교시에 치르게 되고 2교시, 3교시는 전공 영역을 평가하게 됩니다. 교육학은 논수령 한 문항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수령 4개 정도의 문항을 합쳐놓은 문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전반적인 교육학의 전 영역을 현재 학교의 상황과 결합하여 나오는 문제가 교육학 문제라고 할 수 있어요. 1교시 교육학 영역을 치르고 나면 2교시 전공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2020년부터 그러니까 올해 시험부터 제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유념해서 보셔야 합니다. 2020년 제도가 달라지는 것은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이 1차 시험을 이렇게 치르게 되면 약 한 달 뒤에 합격자 발표가 나게 되고 2차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2차 시험의 경우에는 지도안이 있는 지역과 지도안이 없는 지역으로 나뉘게 되고요. 작년의 경우에는 지도안이 없는 지역이 전남과 경기도였고 나머지 지역은 지도안이 있었습니다. 지도안이 있는 지역은 지도안을 작성한 후에 수업 실현을 하게 되고 지도안이 없는 지역의 경우에는 구상을 한 뒤에 바로 수업에 들어가게 됩니다. 문제지는 지도안이 있는 지역과 없는 지역이 모두 동일하게 이루어지게 되고요. 조건이나 상황이나 자료들이 모두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 조건에 맞춰서 수업 실현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다음날 이루어지는 심층 면접의 경우에는 총 4문항으로 보통 이루어져 있고 구상형과 즉답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구상형은 구상실에서 생각을 하고 면접실에 들어가서 답안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즉답형의 경우에는 면접실에 들어가서 즉시 받는 질문을 대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여기 이렇게 제가 요 내용들을 알려드렸으니까 이걸 보시고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임용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임용고시 역사를 치르는 과목의 경우에는 크게 역교론, 한국사, 세계사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 세계사의 경우에는 동양사, 서양사, 기타사라고 하는 영역들이 나누어져 있고요. 기타사의 경우 동아시아사, 서남아시아사, 그리고 아메리카사, 아프리카사 같은 영역들도 다 기타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제일 많이들 물어보시는 게 이제 임용고시를 준비할 때 봐야 하는 교재는 어떤 것인가요? 라고 많이들 물어보셨는데요. 크게 임용고시를 준비할 때 먼저 메인인 책들이 있고 그것을 이제 발췌해서 봐야 되는 책들이 있어요. 그 책들을 이제 중심으로 공부를 해 나가셔야 됩니다. 먼저 역교론의 경우에는 흔히들 우리가 색깔별로 이야기를 하죠. 남색 책이라고 일컬어지는 역사교육의 이론이라는 책과 녹색 책이라고 불리는 역사교육의 내용과 방법,
그리고 파란 책이라고 불리는 역사 교육의 이해, 갈색 책이라고 불리는 역사 교육의 내용과 인식이라고 하는 책들이 메인 교재입니다. 이 메인 교재 이외에 발췌해서 보시면 좋은 책들의 경우에는 검은 책이라고 불리는 역사 수업의 원리라고 하는 책과 평가책이라고 불리는 역사 평가의 이론과 실제라고 하는 이 책들은 발췌해서 보시는 게 좋고요. 교육과정이나 교육과정 해설서가 필수적으로 보셔야 되는 교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국사의 경우 보셔야 되는 교재는 먼저 중요한 한국사 통론, 뿌리 깊은 한국사, 세미 깊은 이야기라고 해서 나와 있고요. 이 뿌셈의 경우에는 신뿌셈, 구뿌셈이라고 하는데 요즘에 이제 출판사에서 나오는 하얀 색깔 표지로 되어 있는 것은 신뿌셈이고요. 컬러별로 나와 있는 것은 구뿌셈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한국사 특강이 있고요. 그리고 한국사 길잡이라고 하는 책과 교과서가 필수적인 교재라고 보시면 되고요. 한국사 특강의 경우에는 요즘 나오는 것은 신특이라고 불리는 책인데 이 신특 말고 한국사 특강, 구특이라고 불리는 예전 버전의 책들이 있어요. 요즘은 절판돼서 나오지는 않고 재본이 돼서 팔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 구특강의 경우에는 2부에 있는 불교사, 사학사, 사상사 부분도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필수적으로 보셔야 되는 파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발췌독을 하거나 쭉 보시면 좋은 책들이 뭐 다시 찾는 우리 역사, 고쳐 쓴 한국 근대사, 고쳐 쓴 한국 현대사, 전공에서 이제 교재로 많이 보는 국편이 한국사도 따로따로 보시면 좋지만 사실 임용고시를 공부하기에 국편이 한국사는 내용이 너무 많고 방대하고 너무 깊기 때문에 이걸 다 외우시거나 공부하시기에는 다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동양사의 경우에는 가장 메인인 책이 동양사 개론이고요. 한국인을 위한 중국사라는 책도 많이들 보십니다. 서브로 보시는 책이 아틀라스 중국사, 그리고 강좌 중국사라는 책들도 서브로 보시게 됩니다. 서양사의 경우 서양사 개론과 서양사 강의가 메인 교재고요. 그리고 서양사 강좌, 서양사 총론, 세계문화사 같은 책들이 발췌독을 하거나 이제 서브로 사용되는 도서이고 아틀라스 세계사나 서양사 개념어 사전 같은 경우도 많이들 보시는 책입니다. 기타사의 경우 동아시아사 교과서나 세계사 교과서를 활용하시면 되고요. 일본사는 연민수의 일본 역사와 대한교과서 일본사 중에 택하셔서 두 개 중에 보통 한 권을 많이 보시고요. 기본적인 수험서로 공부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 메인 교재들을 꼭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 메인 교재들을 꼭 구비를 하시고 이제 추가로 이제 필요한 책들을 사시면 될 것 같고요. 임용고시에 대한 정보는 그럼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 임용고시, 기본적으로 임용고시를 출제하는 기관은 교육과정평가원입니다. 이 평가원 사이트에 가시면 임용고시와 관련되는 기출문제들을 다운받을 수 있고요. 시험과 관련되는 일정들도 모두 얻을 수 있습니다. 역사 선생님의 경우에는 매우 감사하게도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다음 카페가 하나 더 있습니다. 북소년 사회과 카페라고 하는 다음 카페인데요. 이 카페를 들어가시면 굉장히 많은 정보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합격자 수기가 있는 수기칸이 있어요. 그래서 합격자 수기칸에 읽어보시고 내가 어떻게 공부를 하셔야 될지 방향도 먼저 잡아보시고 나랑 잘 맞을 것 같은 합격 수기를 뽑으셔서 공부를 이렇게 했구나 라고 감을 잡으신 뒤에 출발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인데 학원을 다녀야 할까요? 아니면 스터디를 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이 있으셨는데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라면 학원 강의를 추천을 좀 드립니다. 북소년 사회과 카페를 제가 추천을 드렸지만 북소년 사회과 카페에서는 학원에 대한 이야기들을 찾아보기가 사실은 어려워요. 왜냐하면 북소년 선생님께서도 강의를 하시기 때문에 다른 학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홍보로 간주돼서 강퇴를 당하거나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학원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제 북소년 카페에서 이루어지기가 좀 어렵고 많은 선생님들이 그러면 독학으로 해보자 라고 해서 오랜 시간 동안 공부하시는 것들을 좀 많이 봤어요. 근데 저는 임용은 임용답게 좀 공부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막 임용고시를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학원 강의를 듣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스터디는 조금 비추를 하는 바인데요. 같이 공부를 해야 하니까 이제 스터디를 하게 되는데 사실 스터디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를 주면
남도 하나를 내줘야 됩니다. 근데 지금 임용고시를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무것도 둘 다 가진 게 없어요. 주고받을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효율이 전혀 없고 능률이 오르지를 않아요. 대신 학원 강의의 경우에는 내가 돈을 냈기 때문에 그 학원 강사가 그동안 해왔던 노하우와 그동안 준비해왔던 그런 교재들, 그런 것들을 사실 날로 받아먹을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돈을 지불했기 때문에 그에 알맞게 학원에서 나에게 제공을 해줄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아무것도 모르시는 상태라면 뭔가 방향을 잡고 공부를 해 나가기에 학원 강의를 처음에는 추천을 드리는 바입니다. 스터디는 제가 비추를 했는데 이 초반에 잘 못하시는 스터디 중에 하나가 개론서 읽기 스터디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앞서 말씀드린 개론서를 샀단 말이죠. 그러면 읽어야 되는데 뭐가 중요한지도 모르겠고 읽기는 읽어야 될 것 같고 그 많은 책들이 내 스스로 읽히지 않기 때문에 개론서를 함께 읽는 스터디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스터디의 경우 2달 만에 책을 읽었다는 뿌듯함은 줄 수 있지만 무슨 내용인지도 전혀 모른 채 내용은 모르고 그냥 책만 끝낼 수가 있어요. 눈으로 그냥 쭉 넘겨봐도 지금 그냥 처음부터 눈으로 대충 봐도 되는 것을 2달 동안이나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비효율적일 수 있기 때문에 초반에 개론서 읽기 스터디를 하는 것은 조금 비추합니다. 제가 좋았던 스터디의 방법을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짝 스터디입니다. 둘이서 친구랑 같이 인출해내는 스터디였고요. 분량을 정해와요. 그래서 해당되는 분량을 외워서 인출해내는 스터디가 아주 좋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기출문제를 바탕으로 한 스터디입니다. 이 기출문제를 바탕으로 한 스터디는 기출문제를 먹고 뜯고 씹고 맛보고 즐길 수 있는 단계에 이르게 하게끔 같은 스터디원이 여러 가지 생각을 나누고 공유할 수 있는 스터디이고요. 이 스터디는 대략적으로 단기 스터디들을 저는 추천해 드립니다. 짧고 집중적으로 호흡을 맞춰서 가는 스터디이기 때문에 저는 단기 스터디를 기출문제를 활용해서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이 기출문제를 응용하는 문제풀이 스터디 그리고 기출문제를 응용해서 공부를 하는 스터디들을 추천드리겠습니다. 학교를 다니면서 임고 공부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임용고시 이제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앞서 말씀드린 개론서를 다 읽어가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는 것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토대를 다져야 합니다. 그래서 한국사나 세계사의 경우에는 EBS 강의를 활용하셔서 큰 흐름, 줄기, 맥락들을 이해하시는 것이 중요해요. 이러한 맥락을 잡지 않고 개론서를 읽어가시면 무슨 소린지는 하나도 모르겠고 시간적 흐름 속에서 맥락을 잡지 못하는 오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고등학교 수준의 인강을 듣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맥이 잡혀 있으면 기출 분석을 해도 어느 시대에 어느 파트에 어느 내용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으시다면 이런 작업을 하신 뒤에 기출 분석을 들어가시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2학년이 아니라 이제 나 진짜 임용고시를 준비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신 3학년 정도 되시는 선생님들께 추천을 드리는 방법입니다. 수험생 모드로 완전히 들어가셔야 사실은 4학년 2학기 임용고시를 칠 때 저는 합격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교육학의 경우에는 교육학도 마찬가지로 1, 2월 달 강의를 들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강사분을 선택하는 건데요. 그 강사분들의 기본 강의를 먼저 들어보시고 나랑 잘 맞는 강사분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책의 내용이 정리가 잘 돼 있다라고 하든지 뭐 내가 볼 때 유명하니까 선택한다든지 많이 듣는 사람을 선택해도 무방하고요. 혹은 교육학 박사까지 한 사람들 이런 분들께서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분들의 강의를 듣는 것도 추천하고요. 1, 2월 강의를 바탕으로 계속 복습을 해 나가시고요. 그것을 이제 단권화시키는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교직 강의에서 되게 좋았던 부분을 기본서 교재에 옮겨 넣는 작업이라든지 다음 강의를 들으시고라도 중요한 내용들을 기본 강의 교재에 옮겨 넣는 단권화 작업들을 해 나가시면서 교육학을 반복해서 정리해 나가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후에 강의를 내가 꼭 들어야 한다라고 한다면 기출문제 강의를 추천을 좀 드리고요. 기출문제 강의들은 이제 교육학에서 나오게 된 중요 주제들을 다루어 주기 때문에 그 강의를 들으시고 해당되는 내용의 강의들을 단권화해 나가시는 작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난 지금 4학년이고 시간이 없다라고 하시면 1, 2월 강의, 3, 4월 복습, 5, 6월 기출 강의, 문제풀이로 실전에 대비를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이제 임용고시 내가 준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제일 먼저 준비를 하셔야 될 게 교육과정 평가원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기출문제를 인쇄하시는 겁니다. 기출문제를 먼저 인쇄를 하실 때는 최근 5년간의 기출문제를 먼저 쭉 뽑으세요. 어떤 방향에서 어떤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 어떤 스타일로 문제가 출제된다는 걸 최근 5년 동안의 강의를 먼저 역순으로 준비해서 한 부를 준비해 두시고요. 두 번째는 주제별로 모여있는 기출문제를 준비를 합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사회과의 경우에는 북소년 카페에 가시면 주제별로 모여있는 기출문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도별 기출이 필요한데요. 객관식 시절에 나왔던 기출문제도 너무 중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객관식 기출문제와 2차 기출문제까지도 모두 준비를 해서 뽑아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도별로 쭉 뽑으셔서 역순으로 제본을 해주시기를 추천드리고요. 기출문제 뽑으실 때는 절대 두 쪽 모아 찍기 하지 마시고 한 면으로 인쇄하셔서 시험지의 상태를 보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론서를 읽어가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강의를 들으시면서 기출문제를 내가 준비했다. 그럼 이제 개론서를 읽어야 합니다. 이 역교론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파란 책부터 시작을 하시는 게 좋고요. 이 파란 책이 절판이라서 남색 책과 녹색 책을 중심으로 읽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이 두 책을 중심으로 읽어가시고 이 책에서 중요하게 이제 좀 보셔야 되는 것이 사실 남색 책, 역사교육의 이론에 대한 책에서는 사료 비판이라든지 텍스트론, 그리고 역사적 사고력, 감정이입, 설명과 이해 이런 파트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연고론, 영릴론 이런 파트들도 중요하고요. 역사적 사고력 부분은 갈색 책과 연계해서 보시는 게 좋습니다. 녹색 책의 경우에는 거의 모든 내용이 다 시험에 출제되기 때문에 녹색 책 부분은 정말 잘 읽어두시는 것이 중요하고 특히나 역사교육의 내용과 조직, 방법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모든 영역이 시험에 출제될 정도로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거의 모든 파트를 꼼꼼하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갈색 책은 제일 중요한 파트가 2부이고요. 이 2부의 역사 서술 양식과 역사 학습 그리고 비판적 읽기와 내러티브 이 파트가 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내러티브 파트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그 파트 유심히 보시고 갈색 책 3부에 있는 내용은 갈색 책에서만 다루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유념해서 보시는 게 좋아요. 한국사는 한국사 통론이 메인입니다. 그래서 처음 읽으실 때는 한국사 통론을 메인으로 잡아서 보시고 한국사 통론을 메인으로 읽는 것이 어려우시다면 사실은 교과서 단계로 다시 돌아가시기를 추천드리고요. 근현대사는 조금 약하니까 그걸 감안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이제 나는 심화되는 내용을 읽고 싶다라고 한다면 뿌셈을 읽으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깊이 읽어주시면 되고요. 통론으로 메인을 잘 잡으시고 그래도 어렵다 하시면은 다차두, 다시 찾는 우리 역사 조금 보시다가 뿌셈을 읽어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길잡이나 특강은 주제별로 되어 있는 책들이기 때문에 연대기적인 서술이 조금 익숙하지 않으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연대기적으로 쭉 흐름을 잡으시면서 주제별로 정리되어 있는 책들을 조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한국사는 워낙 분량도 많고 내용도 많고 어디서 나오는지도 더 어렵기 때문에 다양한 책들을 많이 읽어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동양사는 동계를 메인으로 잡으시고요. 이 동양사 한중이 처음에 보기엔 되게 좋아 보여요, 읽기에. 근데 그래도 메인은 동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양사 개론을 중심으로 열심히 읽어보시고 동계를 보시다가 너무 어려우시면 아틀라스 중국사를 보시면서 조금 얇기 때문에 가깝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중국 현대사 파트는 동계는 약간 모호하게 서술이 되어 있고 한국인을 위한 중국사의 경우에는 현대사 부분이 굉장히 잘 되어 있기는 하지만 처음 읽으실 때는 어렵다고 느껴지시거나 중간에 포기하고 싶으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 강의를 들으실 때 중국 현대사 강의를 꼭 들으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서양사는 서계를 잘 읽으시고요. 쉬운 그리스 로마 파트 읽고 중세까지 어떻게 읽는데 이제 중세 후반부터는 맥이 안 잡혀 있으면 좀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맥을 잘 잡아가시면서 어느 시기인지를 구분하시면서 읽으시는 게 좋고요. 졸업 후에 최종 합격이 목표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완전 빡시게 돌릴 거야. 2달 만에 책을 다 읽을 거야. 라는 목표로 공부를 하시게 되시면 책을 수박 겉핥기로 읽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을 처음에 읽어가실 때라도 꼼꼼하고 정확하게 한 번을 읽어가시고 2달이 넘게 걸릴 수 있습니다. 처음이면. 당연히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오래 걸려요. 그래서 시간이 좀 여유로우실 때 3달이 걸리던 4달이 걸리더라도 꾸준한 흐름을 읽어가시면서 한 바퀴를 돌리시고요. 1회 독을 하실 때 기출문제
기출문제 분석을 하시는 것은 저는 좀 비추를 해드려요. 어떤 내용이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새 책입니다. 여러분들이 사신 책들은. 그쵸? 그래서 1회독은 그냥 쭉 가벼운 마음으로 이런 내용이 있구나, 내가 이런 걸 공부해야 하는구나 라는 마음으로 읽으시고 1회독을 다 하신 뒤에 기출문제 분석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가 올린 영상을 보시면 기출문제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올려드렸거든요. 그래서 그걸 잘 보시면서 기출문제를 보시면서 어느 부분에 어떤 내용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파악을 하신 뒤에 그 기출문제 분석표에 표시를 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개론서를 다시 읽어가시는 겁니다. 그러면 시험에 출제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구나, 내가 이런 부분을 더 잘 읽어야 되는구나, 혹은 이런 부분이 이제 시험에 많이 출제되는구나, 이 책에서 이런 파트가 많이 출제되는구나를 감을 잡으시면서 읽으실 수 있어요. 그 이후부터 이제 3회독 때부터는 기출문제는 늘 여러분과 함께 옆에 끼고 보시면서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회독을 가실 때는 나만의 정리 노트를 만들거나 제가 활용한 방법처럼 암기카드를 만드신다면 내가 오늘 공부를 해야 하는 중요한 부분들을 뽑아서 그것을 외울 수 있는 작업까지를 함께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오늘 2시간의 조선시대와 관련되는 개론서를 읽었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뭐 했지? 라고 생각을 해서 아무것도 기억에 나지 않으면 2시간 그냥 잠자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오늘 2시간을 공부했다면 2시간만큼 머릿속에 뭐가 남아야 되거든요.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게 저는 암기카드라고 생각을 해서 그 관련되는 내용을 보고 내가 대답을 할 수 있으면 내가 공부를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여러분들이 단권화 작업을 하시거나 아니면 뭔가 서버를 만드신다고 하시더라도 서버를 만드는 행위에 집중하시지 마시고 서버를 만든 것을 외우는 작업에, 서버를 만든 것을 내 머릿속에 넣어주는 것에 집중을 하시면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3학년 때 공부를 이제 준비해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처음에 가벼운 마음으로 새 책 읽고 기출문제 분석하면서 중요한 내용 파악하시면서 읽고 기출문제 파악을 하시면서 이제 그걸 바탕으로 계속 기출을 보면서 나만의 정리 노트를 만들거나 나만의 서브를 만드시는 작업 하시면 여러분들이 본격적인 4학년이 되실 겁니다.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4학년이 되게 되면 이제 1, 2월달 기본 강의 들으시거나 내가 정리한 서브 노트 외우시거나 그렇게 하시면서 1, 2월달 심화시키시고 3, 4, 5, 6월달에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내면화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초수 합격이 목표라면 3, 4, 5, 6월달에 이미 암기를 하는 작업이 들어가셔야 됩니다. 3학년 때 그런 흐름들을 다 익히고 나서 4학년 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외우시고 시험에 즉각적으로 할 수 있는 상태가 만들어지셔야 마지막에 최종 합격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암기는 9월에 한다? 옛날 말입니다. 9월달에 외우시면 너무 많이 늦습니다. 3, 4, 5, 6월달부터 부지런히 중요한 내용들 외워가시면서 7월, 8월달 문제풀이를 할 때는 내가 그동안에 3학년 때부터 4학년 1학기 전반기까지 외워왔던 것들을 쏟아내는 시기가 바로 문제풀이라고 생각하시고 문제풀이 시기 때 모든 것을 쏟아내는 작업들, 그리고 내가 생각보다 못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그 부분을 채워서 100을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 후반부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역사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초보 선생님들을 위해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공부를 하시면서 모르시는 분들은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열심히 아는 범위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열공하시고요. 꼭 최종 합격하셔서 좋은 선생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